안녕하세요. 쏙닥터 유수영입니다. 건강검진 때 내시경을 하고 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는 분이 많습니다. 역류는 위산이 역류한다는 뜻일 거고, 식도염은 식도에 염증이 있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목구멍 쪽에 상부 식도에 염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적지 않고, 안 그래도 목이 칼칼했었는데 내가 이 식도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식도는 상부식도, 중부식도, 하부식도 세 가지로 나뉘고요. 모형을 들여 설명하면 이 위식도가 이 정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 하면 여기에 식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하부식도와 위의 경계부, 이 접합부에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해서 미란성 병변, 즉 염증을 유발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미란은 점막이 벗겨진 것을 말하고, 염증이 생겨서 출혈도 야기하며 내시경 할 때 보면 이곳에 피가 조금 묻어 있기도 하고요. 피가 멎은 게 좀 엉겨 붙어 있기도 합니다. 위식도 접합부, 경계부에는 관략근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문에도 관략근이 있듯이 위와 식도의 접합부에도 여기에 관략근이 있거든요. 이 관략근을 수술로 만약에 위암 수술을 했다. 그래서 수술로 제거하였거나 이 관략근의 기능이 좋지 못하면 이 위산이 이렇게 역류해서 이 목구멍 식도까지 올라와서 염증과 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이 위식도 접합부, 명치부에서 염증이 있고 증상이 대부분 있습니다. 식도는 강력한 위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는 점막이 아니어서 산이 자꾸 넘어오면 손상을 받아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위는 원래가 위에는 강력한 위산을 분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답니다. 위산의 공격으로 미란성 병변이 생겨 있는 경우를 미란성 식도염, 미란은 없지만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비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잘 걸리거나 흔할까요? 담배를 태우시는 분은 이 식도 관략근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의 역류가 흔합니다. 또 그리고 식사를 하고 바로 들어눕는 분, 그리고 저녁을 늦게 드시고 역시 충분한 활동하지 않고 이제 취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역류가 흔하고요. 또 카페인 음료, 커피, 이런 것들도 위산 분비도 증가시키지만 역시 관략근을 약화시켜서 위산의 역류를 또 조정합니다. 과식을 자주 한다든지, 그리고 배가 많이 나오신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역시 복압이 올라가서 산이 이렇게 많이 역류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식도염의 증상은 가장 흔히 호소하는 것이 이 명치부. 이 명치부가 아까 위식도 경계부였거든요. 이 불쾌감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심하면 마치 불타는 것 같다, 자결감이 있다, 이런 것을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합니다. 쏙쓰림도 흔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위산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목까지 자주 올라오면 목이 칼칼하고 뭔가 목에 걸린 느낌이 있고, 성대까지 만약에 침범한다면은 목소리에 변성을 가져와서 심목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내과에서 보기도 하고, 역류성 후두염, 역류성 인후두염 이렇게 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많이 치료를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가장 손쉬운 진단은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있으면서 어떤 거였죠? 명치부 불쾌감, 타는 느낌, 쏙쓰림, 이런 거였죠. 위 내시경으로 위식도 접합부에 미란이나 염증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식도와 위는 이 점막을 구성하는 상피가 틀려요. 여기를 평평상피,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위는 원주상피라고 합니다. 즉 세포가 식도와 위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이 경계선이 있겠죠. 여기가 경계선이 되겠는데, 식도염 초기에는 위산의 공격으로 이 경계부, 이 접합부의 경계선이 원래는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공격을 받다 보면은 불규칙해집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고요. 심해지면 점막의 결손, 뻑겨짐이 있어서 이 미란이 생깁니다. 이 미란성 병변이 이 경계선을 침범하여서 식도 쪽으로 길쭉하게 점막의 탈락, 점막의 결손이 생겨서 병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계선이 불규칙해지면서 미란성 병변까지 있는 경우를 미란성 식도염. 하지만 시경으로 보니까 깨끗한데 뭐 미란도 없고 점막의 뻑겨짐도 없는데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 명치부 불쾌감이나 쏙쓰림 호소할 때는 비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하고요. 이 두 질환 모두 증상이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 및 약물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바렛식도라고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속적인 위산의 공격으로 식도 쪽 점막 세포가, 아까 식도와 위는 점막을 구성하는 세포가 틀리다 그랬죠? 이 식도 쪽 세포가 위 점막 세포로 바뀌어 버리는 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즉 위 점막이 식도 쪽으로 길쭉하게 형성을 되는 걸 말합니다. 한국보다는 서양에서 좀 더 흔하고요. 한국인은 보통 이 병변의 길이가 길지 않고 짧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3cm 이상 긴 경우가 흔합니다. 발해식도가 중요한 것은 식도암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식도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시경으로 꼭 정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발해식도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형성이란 것은 세포의 변성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내시경적 절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외국보다는 한국에서의 발해식도에서 암으로의 진행은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접하시는 역류성 식도염의 정의, 어떤 게 역류성 식도염인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에서 이런 식도염이 흔한지,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발해식도, 그리고 역류성 후두염, 인후두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류성 식도염을 꼭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생활습관과 약물 치료가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